다음은 두산 밥캣 관련해서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두산 밥캣에 대해서 그 증권신고서, 금융당국에서 금감원에서 두산 밥캣의 증권신고서에 대해서 정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그리고 실제로도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이제 증권신고서에 대해서 정정 안 한 회사가 없다. 거의 모든 회사 정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금감 원장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니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두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부족하면 계속해서 정정을 요구하겠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금감 원장은 조금이나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금감원은 음, 직권 신고서에 대한 승인 권한은 있는데 직권 신고서를 내지 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는 건 니네 자유인데 앞으로 부족함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하면 계속 정정 요구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저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법상 두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두 회사가 합병을 할 때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뭔가 바꾸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여태까지 제가 한 경험에 의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정정 신고를 내되 그 합병 비율을 바꿀 수는 없고 합병 비율 외에 다른 어떤 메리트를 줌으로써 그 정정을 계속 하게 되는 그리고 그런 메리트가 올라오게 되면 그걸 이용해서 승인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여기에 대한 메리트는 이제 뭐 배당을 얼마 정도 한다에 대해서 확답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예전에 전에도 한번,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이게 금감원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스탠스죠. 횟수 제한 없이. 예전에 이제 영진약품 할 때도, 영진약품도 합병을 할 때 좀 이슈가 되고, 좀 금감원이 보기에도, 금감원에서 이제 증권신고서를 검토하는 사람들은 이제 회계사이자, 회계사이자 변호사들도 가끔 있는데, 대부분 다 회계사 자격증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너무 대놓고 하는 것 같다.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100번 정정하겠다. 그러니까 100번 내면 100번 다 정정할 텐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정정을 한 번 맞으면 10일 이내 또 10영업일이 흘러가요. 한 번 두들겨 맞으면 10영업일.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10영업일이면은 거의 한 보름이거든요. 두 번 맞으면, 그리고 또 10영업일 하고, 그 다음에 제출하고, 또 검토한 다음에 또 맞으면 한 두세 달 지나가고, 이제 한 세네 번 넘어가면 반년 지나갑니다. 그러면 기말이 되면 또 당연히 감사 보고서가 나오고, 결의했던 숫자하고 좀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건 다시 또 처음부터 뺑뺑이 도는 거죠. 뺑뺑이 도는 건데, 이게 둘 다 유가증권이거든요. 둘 다 유가증권. 말씀하신 거대로 이 두산에서 뭐, 금감원이 얘기를 하겠죠. 금감원이 원하는 주주들의 원성을 수그러뜨릴 수 있는 뭐, 베네핏, 미끼들을 이제 뿌려라. 뿌려라. 뭐, 배당이 됐든 자사주 소각이 됐든 뭐 이렇게 뿌린 다음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둘 중에 이제 지분율이 낮은, 지분율이 높은, 지분율이 뭐 보니까 60% 이상 갖고 있는 그 회사를 자진상폐를 시키고, 그 다음에 비상장사하고 한 1년 걸리겠죠, 그것도. 자진상장 폐지를 시키고, 그러려면 이제 우선 철회를 해야겠죠. 철회를 하고 자진상폐 시키고, 상장사와 비상장사로서 합병을 하거나, 그럼 이제 더 증거신고서를 내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상장사하고 비상장사 합병을 할 때. 근데 자진상장 폐지 시키면, 어, 비상장사의 주주가 한 명이나 50명 미만이 되면, 주회상 보고서로 하나라고, 증권신고서 없이 합병이 통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도 있고, 물론 이제 돈이 많이 들죠. 또 하나는 그 이게 시가를, 여기서 말하는 두 회사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니까 어떤 건 고평가돼 있던 건 내려올 거고, 어떤 거는 저평가돼 있던 거 올라오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시기를 보고. 그럼 그 시기에 맞춰서
계속 시뮬레이션 돌려보다가 맞춰서 철회하고 다시 결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의 시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다시 이제 기업 가치 평가를 다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물론 이제 벌점은 먹을 겁니다. 주요사항 보고서의 철회 그리고 합병 증권신고서 철회. 근데 이게 어차피 유가증권이라서 이제 벌점 15점 먹어봐야 관리 종 그리고 30점 되지도 않습니다. 끼고 돼야 이제 주요사항 보고서 하나하나 증권신고서 하나하나이기 때문에 뭐 많이 때리지도 않을 거예요. 뭐 뻔히 알고 있는 거라서 한 8점 이상, 한 10점 정도, 12점 정도 유가증권이니까 하루 거래 정도를 먹지 않을까 각각. 사유를 뭐 각각 먹는 것보다 한 개 회사를 그냥 몰빵하겠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세 가지 정도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입니다. 저번처럼 EV 파킹처럼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봤을 때 제가 담당자라면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하겠죠. 회사는 이제 하겠다는 전제에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회사와 시장 간의 인내심 싸움인데요. 회사가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결국에는 진행이 되더라고요. 대신에 언제 진행이 되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냐의 문제고요. 제가 적은 것처럼 뭐가 됐건 두산그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긴 갈 겁니다. 근데 언제 갈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갈지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